2026년 3월 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따가 새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방송을 좀 못하지 않을까,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워낙 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지라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실 거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뉴욕 증시 3월 3일 화요일 증시 좀 정리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방송을 가볍게 아주 짧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하락 마감했는데 아니 3월 3일 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속된 말로 아작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뉴욕 증시는 잘 버팁니다. 빠지긴 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83, S&P 500이 0.94, 그리고 나스닥이 1.02% 하락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급 이후에 이러한 분위기가 중동 지역 전역으로 퍼질 것 같아. 전쟁이 확산될 것 같아. 졸라 무서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안 빠지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왜 뉴욕 증시는 그나마 저렇게 잘 버틸까? 제가 앞부분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는 이슈가 나오기 전에 2026년 3월 달에 분명히 음봉이 나올 건데 거기에 관련된 재료가 무엇으로 쓰일까? 만약에 AI 버블론, AI 파괴론, 기타 등등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든가 아니면 경기 둔화가 걱정된다 그랬을 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 미국 경기 둔화돼?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되지 뭐. 이런 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일정 중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한 말이 있죠. 인플레이션 둔화 시, 즉 경기가 둔화된다면 연준이 뭐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시장의 메시지 때문에 뉴욕 증시가 그나마 덜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제가 트럼프가 주가가 빠지면 무엇보다도 쫄보이다 보니까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신경을 쓴다. 따라서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질 것 같으면 트럼프가 뭐 한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뭔가 할 것이다. 제가 앞에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해드렸는데 그 모든 카드가 3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 깍꿍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둔화 시, 즉 경기 둔화 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호송 구상을 밝힘으로써 시장 안정화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는 생각보다 덜 빠진 거죠.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새날 가서 해드릴 텐데 그동안 여러분 코스피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6,000포인트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과연 어떤 얘기입니까? 언제 조정화? 막 너무 올라서 이제는 사고 싶은데 뭐 조정이 와야 사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조정이 왔는데 어느 정도의 조정이 아니라 공포스러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이제는 줍줍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사이드카뿐만 아니라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야 뭐 4% 5% 정도 빠지는 거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장중에 8% 10%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 매매가 중단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투자자들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종목들 다 아작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막 빠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이렇게 빠지는 날은 그 어떤 종목도 장사가 없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일단 같이 한번 힘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고 이제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5,000포인트 이탈도 이제 가능해 보이죠? 그러면 5,000포인트가 이탈될 때 시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규모 연기금 자금이 집행이 돼서 일단 5,000포인트는 다시 지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연기금이 이렇게 뭔가 큰 자금을 지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뭐 엄청난 힘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쓰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물럭 해야지만 잘 가는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 연기금은 고작 혹시 5천이 깨지면 안 돼 5천 깨지면 큰일 나. 왜 큰일 나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샀던 펀드에 로스컷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5,000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큰 매수세가 들어오긴 할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역시 수급입니다. 수급처럼 저는 정확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2026년 3월 달에 코스피 월봉 음봉 나올 것이다. 제가 내세웠던 근거는 뭐였습니까? 수급이었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완전 떠나느냐? 아니요. 빠지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오늘 수급을 체크해 봤더니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이 코스피를 13조 매도했고요. 어제는 6조 매도했습니다. 오늘 장이 종료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후 12시 18분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고작 1조 2천억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한 10시, 11시도 안 됐는데 막 4조, 5조씩 막 때렸거든요. 즉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지금 좀 쫄아 있고 가장 쫄아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줍줍도 못하고 있어요. 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다가 개인들이 듬뿍 사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단기 바닥을 찍는 게 아닌가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아직 출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들의 반대 매매가 나올 거고요. 그 반대 매매를 아마 외인이 줍줍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장중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모두 걸려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3월 달은 음봉이 나올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I 버블론이냐 AI 거품론이냐 이 문제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3월 달 굉장히 지리멸렬한 조정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일명 미쓰리 표현대로 물갈이가 돼버리면 오히려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지리멸렬보다는 오히려 깔끔한 물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빚내서 주식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간곡하게 했던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공포에 떨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던져야 돼, 막 그렇게 막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내 돈으로 주식한다 그랬을 땐 그럴 필요가 없는 장이고 대신 대출을 받아서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 물량 싹 걷어갑니다. 그래야지만 몸이 가벼워져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좀 어느 정도 멘탈이 좀 냉정하게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좀 짧게 방송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얘기해 드리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채널 방송에서
제가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